자, 우리가 명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세. 명세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검토를 하고요. 평가를 하고 승인된 문서를 작성. 승인 가능한 문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문서 작성하는 걸 명세서 작성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 요구사항,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명세기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형 명세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정형 명세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정형 명세기법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수학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수학.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형화된 명세기법으로 수학 계산을 해서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학 부분도 사용이 됩니다. 논리학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뭐 and, or, not, 뭐 if 이런 것들, 이런 논리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게 정형 명세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정형 명세기법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 말 그대로 키오스크에서 결제가 됐다, 결제 성공, 그 다음에 뭐 결제 실패, 맞죠?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에서 카드 결제한다 그러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이런 게 논리학이죠. 네, 이런 겁니다. 그런 걸 정형 명세기법에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뭔 특징이냐? 당연히 수학적 기호를 사용을 하겠죠. 네, 수학 기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뭐 나눗셈, 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수학 기호 쓰는 기법입니다. 수학 기호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장점이 오류를 찾기가 쉬워요. 네, 오류 찾기랑 좀 뭔가 애매하다 싶은 부분, 애매모호한 부분을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고, 단점이 뭐냐면 오류는 잘 찾아내는데 반대로 작성법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기호의 의미를 알아야 쓸 수 있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수학 기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러면 모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거듭제곱이죠. 이게 이 갓표시 문자가 거듭제곱이라는 의미를 알면 쓸 수 있는데, 뭐 수학 기호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없으면 당연히 작성이 어렵겠죠. 네, 공부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 기호 하나하나 사용법을, 의미를 다 파악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VDM이라는 언어도 있고요. 뭐 Z 언어, 그 다음에 뭐 CSP, 그 다음에 패트리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뭐 이런 언어들이 뭐 존재한다. 네, 이게 바로 정형 명세기법에 해당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비정형 명세기법에 이제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 비정형 명세기법은 자연어를 사용합니다. 자연어. 네, 그래서 보통 그림 형태로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왼쪽에 있는 거를 만약에 내가 덧셈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덧셈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보통 1 더하기 1 아니면 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정형 명세기법인데, 비정형 명세기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구슬 두 개를 여기다 그리는 거죠. 만약 덧셈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럼 이거랑 이렇게 두 개 더해서 더하기 처리를 해가지고 뭐 이거에 대해서 총 3개가 나온다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림 형태를 이용해서 UI 형태를 이용하는 게 바로 비정형 면세기법, 그림 형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성법은 어떻게 되냐면 명사를 사용합니다. 명사, 이름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름. 네, 이름을 지어서 표현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명사라 그래요. 이름을 짓는 거, 이름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사도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더한다, 뭐
곱한다, 뺀다, 또는 뭐 추가한다, 삭제한다, 뭐 한다, 전부 다 동사죠. 네. 이런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 게 자연어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다이어그램 같은 걸 써야겠죠. 뭐 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우리 왜 집합기호 같은 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통 이렇게 하죠. 여기 이제 채우기 없으면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집합기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게 다이어그램이죠. 다이어그램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형명세 기법은 그냥 and, 우와, not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글자로 표현하지만, 얘는 이런 거를 이제 집합기호로 표시하면 교집합, 뭐 합집합 이렇게 그림 형태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장점이 그럼 뭐냐면, 얘는 이제 그 사용자끼리 또는 이제 개발자 간에 그 의사 전달이 잘 돼요. 네, 되게 의사소통이 잘 돼요. 네, 왜냐하면 그림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한 놈에 이거를 교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 맞죠? 네, 그 글자로 보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는 게 더 눈에 확 와닿는다. 보통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 작품 같은 것도 되게 유명한 뭐 몽크의 절규, 만약에 그 그림을 본다. 그러면은 그 그림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떠오르잖아요. 야, 이 몽크의 절규를 모르면 간첩이야. 막 그런 얘기 하듯이.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공통적인 부분에서 그 눈에 확 와닿는, 시각적으로 와닿는 부분을 더 강조한 부분이 바로 비정형 명세 기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단점이 이제 뭐냐면은 저기요, 내용이 애매합니다. 얘는 내용이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때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를 거 아니에요. 물론 시각적인 부분은 와닿는 게 맞는데, 어떤 사람은 이 집합기호를 보고 이거 도형이 동그란 게 두 개가 붙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디 부분이 집합에서 색깔이 칠해져야 되는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죠. 맞잖아요. 집합 벤다이어그램을 보면 저는 이제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눈에 먼저 띄어서 생각을 하는 바가 다르죠. 도형이 동그랗게 쓰는 게 집합이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집합이라는 것은 저 동그라미 안에서 뭔가 색깔을 칠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뭔가 내용이 서로 일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죠. 되게 판단이 애매해요.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완전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약간 그런 서로 간의 다양한 의견으로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검증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어는 이제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FSM이라는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ER 모델이라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SADT라고 하는 차트를 써요. 네. 이런 것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지? 무슨 테이블인데? 데시전 테이블인가? 네,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기법이 비정형 명세 기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림 형태예요. 그림 형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각적으로 뭔가 그림 형태로 표현하는 거. 여기는 수학 기호를 아주 그냥 정형적으로 사용해서 계산식을 보다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정형 명세 기법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